서현입니다. 건축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세상에다 뭐 이렇게 뿌려서 전파할 만한 그런 정도 아니고 그냥 집 지은 얘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집 주인, 그리고 조금 생뚱맞긴 한데 학생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집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고 그래서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문추헌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은 건물 중에 제일 작은 건물입니다. 그 15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6.5평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작은 건물이지요. 이때는 뭐냐면은 제가 그 엄청나게 또 큰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게 지금 막 입주를 하기 직전인 헬리오시티라는 송파구 가락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9,510세대 아파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유는 간단하게 설계가 너무 거지 같다 해서 서울시의 시임의 통과를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서울시 공공건축과였는데 네가 가서 계획을 좀 손 봐줘라 해서 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물들 한동이 전부 다 34층, 33층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쓱 움직이면은 35층짜리 건물 하나가 옆으로 쓱쓱 움직여 다니는 판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연락을 하나 받아서 누가 집을 조그만 걸 하나 짓고 싶어 하는데 뭐 설계는 자기가 했고 혹시 네가 건축가니까 봐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오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펴놓은 도면이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다 그렸어요. 설계 끝났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 나이는 60대 초반에 은퇴하려고 하는 이 간호사, 충주에 친구 따라 집을 사서 거기서 그 살려고 하는데 설계를 의뢰할 만한 뭐 조건이 안 되죠. 설계비가 굉장히 비싸요. 이 집 지은 만큼 설계비를 받으면 겨우 똔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이 황당한 게 이미 설계를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연못도 파요. 그리고 재료도 다 정해놨고요. 그래서 뭐 주방에는 실크벽지고 돌출창이고 다 지붕에 창도 있고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건물만 봐도 아시는데 모든 재료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벽도 전부 다 두께가 있습니다. 주택지면은 벽 두께가 30cm가 다 넘어요. 근데 이 도면 보시면은 벽 두께가 0이에요. 선. 이 순간 말이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 양반을 앞에다가 앉혀놓고서는 계속 그리기 시작을 해요. 방은 여기로 가면 좋을까요? 뒤집으면 좋을까요?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혼자 사시면은 뭐 방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원룸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예산이 적으면은 벽 하나도 전부 다 돈입니다. 손가락 하나까지 다, 손톱 하나까지 다 잘라가지고 줄여야 돼요. 그래서 벽도 없으면 좋겠는데 원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친구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으니까는 집에 친구들 놀러 오면 그래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벽 만들고 해가지고 요 내용을 손으로 자도 안 되고 100분의 1로 그려가지고 이제 이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가시면 됩니다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이 양반이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디지? 제가 봤더니 충주시에 엄정면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요. 가서 보니까는 너무 동네가 이뻐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지? 그러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은 실제로 저는 스케치만 해드린다 하더라도 누군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내서 짓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들이 시공업자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시공업자는 아시는 분 있어요? 했더니
지어주기로 결정한 분이 있으시대요. 그분이 말하자면 서 사장님인데 저랑 성이 똑같았어요. 서 사장님을 여주 전문대학교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서 사장님, 어떻게 하면은 제일 싸게 이 액수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서 사장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다. 농가주택 짓는 방식으로 지으면 됩니다. 저는 모르죠. 농가주택 안 해봤으니까는 어떻게 짓느냐. 전문가들은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공구리를 치고, 콘크리트라고 발언하지 않아요. 공구리를 치고 밖에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강조한 건데 예쁘게 벽돌을 쌓고요. 그 다음에 경사지붕을 양반들은 또 고야지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일본말일 것 같은데 고야지붕을 예쁘게 치고 거기다가 아스팔트 싱글 올리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경사지붕 말고 평지붕으로까지만 해드리면 혹시 하겠어요? 그랬더니 뭐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도면을 앉아서 그리기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저희 학생들 건축과는 5년제라서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는데 5학년생이 있어요. 5학년생 저희 반 학생들한테 야 도면 좀 그려볼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손을 바짝 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말만 하면 무조건 손 들어요.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그 중국 학생들은 군대를 나갔다 오니까는 나이들이 좀 어리잖아요. 형 왜 이래 뭐 이러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면을 계속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모양이 이 모습입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봤던 거랑 다른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표현되어 있고요. 바로 그릴 만큼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학생한테 엄마 이제 모형도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모형도 막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모형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건축주가 갑자기 급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인터넷 검색을 막 하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교수님 근데 내부의 마감 재료는 뭔가요? 서 사장님이 분명히 얘기한 거는 내부는 벽지다. 이게 제일 싸다. 내부는 벽지 바른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저는 벽지 싫은데 이 순간 벽지를 바를 수가 없게 됐어요. 벽지 안 바르면 내부에 석고보다는 돈이 확 비싸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제가 잠깐 생각한 게 그러면은 그 서 사장님이 예쁘게 쌓아주기로 했던 그 벽돌을 안으로 쌓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밖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내부에다 벽돌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혹시 벽돌을 내부에 쌓는 건 어쩌시겠어요? 그랬더니 카페 같겠네요. 좋아요. 해가지고 벽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클리어 파일에다가 출력한 걸 꽂아가지고 오셨어요. 몇 개를. 그 중에 천창이 있는 집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천창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것도 돈인데. 더구나 한국은 내부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전부 다 물을 끓이는 작업이래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천창에 100%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어요. 이거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결로가 생기면은 곤란하실 텐데 그랬더니 양반이 결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래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죠. 그랬더니 그럼 닦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맞네. 이 깨달음. 그래가지고 천창 만들어야죠. 제가 서 사장님 몰래 천창 만들어가지고요. 공사해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천창을 만들기 위해 도면을 바꿨어요. 이제 공사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장에 가는데 이게 워낙 싼 집이기 때문에 현장에 담당으로 붙박이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딱 쳐요 누군가가.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칩니다. 그랬더니 건축주 와서 보더니 엄마 너무 작네 하는 거예요. 15평인데 너무 작아요? 근데 돈이 그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유보금으로 한 1,000만 원 더 있는데 그거 쓰면 조금 더 커지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현장에서 이쪽으로 쭉 올려가지고 15평 집이었던 게 현장에서 갑자기 16.5평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 친구가 바로 도면 그린 친구입니다.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콘크리트 딱 치고 나면 제가 갈 때마다 가슴이 비어져요. 왜냐면 공사를 너무 대강히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선수 보면은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는 제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는 갑자기 저는 가만히 있어보다는 설계비를 받은 것도 아닌데 크리스마스가 아직 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여기 이렇게 계속 흉주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이미 꽂혔어요. 나 이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가요. 그러다가 드디어 준공을 했어요. 이게 아까 공사 중이랑 똑같죠. 근데 준공이 됐어요. 당호도지였어요. 당호는 여기 집에 문추헌 그 성함을 따라서 그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집 했는데 이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 제가 있었는데 이 친척 중에 근데 여기 이제 타일 바를 거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 공사 끝난 건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아이씨 뭐 그리고 공사 끝났어요. 더 이상 안 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애착이 가고 이게 제 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하는 날 이 양반이 독실한 불교도인데 제가 인사동에 가가지고 풍경을 사요. 이게 이 풍경이죠. 풍경 얼마인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적당해 보이는 걸 사서 제가 드릴까지 들고 가가지고 가서 해서 이제 박았어요. 이거 제가 노동력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딱 절간 같은 분위기. 그래가지고 딱 붙였더니 민원이 빗발쳐요. 여기가 바람이 세가지고 너무 시끄럽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음으로 가운데 막아가지고 지금은 바람이 불어도 아주 온유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작업을 했으니까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콘크리트 집인데 콘크리트는 처음에는 반 액체 상태의 것을 만들기 때문에 형틀이 필요한데 전부 다 형틀 값이에요. 콘크리트 재료값은 거의 똑같아요. 그 형틀을 제일 싼 걸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건 뭐냐면은 유로폼이라는 건데 그것도 재생한 거, 어디 공사판에서 쓰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쓰는 거. 이게 그 재생 유로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문제 안 돼요. 다만 선들은 다 맞춰라. 이 선은 다 맞추고 이것들은 공사 중간에 필요한 건데 나중에 떼어내는데 그것도 떼어내지 마시고요. 돈 들고 인건비 들어 떼어내지 마세요. 했더니 건물이 인사동 가면은 이렇게 보살님들이 입고 다니는 법복 같은 무덕무덕한 집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 이걸 보더니 엄청나게 우아한 집으로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지으면 이거 뒤쪽에요.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아까 뜯어내지 않았던 것들 덕분에 건물에 햇빛이 비치면 얼굴이 표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걸 다 떼어냈으면 얼굴이 달걀 귀신이 되는 건데 밋밋한 이제부터 표면이 이제 무언가 줄눈들은 다 맞으니까 범상치는 않아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가 천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안에 열고 들어가면 집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시는 분이 건축주예요. 절대로 자기 얼굴 나오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건물 어디 있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침실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방에서 그 돌침대를 쓰시는 분인데 아주 10cm밖에 안 되는 돌침대,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의 풍경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천창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건축가한테 천창을 내달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저런 방식으로 천창을 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건축가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창을 저쪽으로 뚫은 이유는 딱 하나인데 뭐냐면은 오늘을 알아야 된다. 오늘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바람이 부는지를 아침에 이 건물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창은 이렇게 딱 뚫어서 오늘 아침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그 풍경과 함께 가지고 왔던 선물이 있어요. 처음에 스케치했던 거, 그 액자에 담아가지고 딱 가서 제가 걸어서 심지어는 저는 벽에다 못 박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도 벽돌 쌓는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는 여기 빼주셔야 되고 저기는 빼줘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겨울에 쌓는데 전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아저씨. 나는 원래 마라톤 선수였는데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그 소리 들어주는 게 제일 그 소리 안 들어주면 나쁘게 살 것 같으니까 점심에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읍내 가가지고 결국 이런 거 만들었어요. 다 붙였습니다. 반대쪽은 이제
넘어갔죠. 아, 여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요게 여기가 침실 잠자는 데고요. 여기가 웃기는 게 제가 당연히 수납 공간이 필요하니까는 거실이 아니고 다락을 만들어 드릴게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는 짐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락이 필요 없대요. 아예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 가보면 여기 꽉 차 있어요. 진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밖에 심지어 컨테이너도 갖다 놨어요.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신문 기자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교수님 뭐 하세요? 요새 무슨 일 하세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개의 신문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꼭 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경쟁이 붙었죠. 두 개가 누가 먼저 내야 하냐. 그래가지고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4월 5일 날 내자. 근데 두 사람의 기자를 충주에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하루는 어떤 일보 해가지고 결국 두 개의 신문에 동시에 났습니다. 났더니 갑자기 여기 관광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밀려가지고 이 집이 그 집이야 하는데 무슨 면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면사무소 직원이 신문을 들고 왔대요. 이 건물 찾아내라고 면사무소에서 아주 떠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집이 유명해졌는데 집주인장 인생도 바뀌었어요.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집에서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 전까지 코란도 30만 킬로 뛴 차를 타고 일단이 끝나서 했는데 갑자기 인생이 막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해가지고 은퇴하려고 했는데 이 집 간 다음에 다시 취업을 했어요. 나이가 60대가 중반을 넘은 사람이 지금 요양병원의 간호사예요. 요양의 대상인지 주체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이 차 수준 맞으려면 그 차가 그래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미니 쿠퍼를 사줬어요. 저는 이 집 다음에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집 지어주세요. 문제는 우리 학생 이 녀석이 드디어 졸업하고서는 중국에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디어 찾아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장인어른을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녀석이 신문지를 2개를 딱 들고 간 거예요. 제가 이 건물 도면 그렸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너 훌륭한 녀석이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의 모습은 이 둘 사이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된 결과물 나와가지고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 하나 덕분에 세 사람 인생이 몽땅 다 바뀌어서 저는 행복한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